아르떼 TV 주요 3화음 우리는 미래도 시. 네. 야, 이렇게 세 명이 완전체로 모인 게 또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괜찮으세요? 많이 아팠는데 네. 지금은 다 거의 나았고 아직 네. 후유증이 좀 있어요. 어떤 후유증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피곤해. 하루 종일 먹으면 졸리고 네네. 졸다가 레슨하고 그거- 다시 졸고. 봄이라서 춘곤증 온 거 아니에요? 저도 살짝 헷갈리긴 하는데 오미크론이라고 해야지 와이프가 들어가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미크론 후유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뭐 그냥 오늘 선생님이 좀 피곤해서 후유증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하는데 좀 피곤해서 그러면 춘곤증인 줄 알고 있는데 그죠. 아,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오늘 미래도시의 부질없는 토론은 종이 악보냐 혹은 태블릿으로 보는 전자 악보냐, 어떤 악보로 보는 것이 더 좋은지, 혹은 나는 어떤 악보를 더 선호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영민쌤은 어떤 걸 더 선호하십니까? 저는 3년 전부터 태블릿에 이제 악보를 넣어서 연주회장에서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3년간 그렇게 연주를 하다 보니까 종이 악보보다는 태블릿을 쓰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장쌤은? 저는 물론 저는 작업은 다 노테이션 프로그램 컴퓨터로 해요. 심지어 오선지 이런 종이 악보를 안 쓴 지 한 15년쯤 돼가죠. 직접 그려는 보셨어요? 그렇죠. 우리 작곡 입시 때라던가 대학 1, 2학년 때까지는 손사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대학교 입시할 때는 손으로 그리시죠? 그렇죠. 손으로 그렸죠. 요즘에도 손으로 그리나요? 요즘에도 손으로 그려요. 작곡 학생들은. 그래서 그 사비 연필 같은 걸 이렇게 납작하게 깎아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몇 개를 갖고 다니잖아요. 마치 서예하듯이 이렇게 눌러서 비틀고 돌려서 나만의 음표를 그리고 꼬리를 그리고 하죠. 그러니까 작곡가들마다 높은 음자리표 그리는 것도 자기 맞아요. 개성이 있고, 개성이 있고. 그다음에 8분 음표, 그다음에 쉼표 그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4분 쉼표를 갈매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께서 갈매기 그리는 것도 되게 멋있게 그리는데 장쌤도 그렇죠. 개성 있게 그리시나요? 저는 사보를 되게 잘했던 남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거는 악보를 내가 봐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 물론 가져올 수도 있어. 딱 보면 거의 출판용이에요. 이야. 진짜로? 네. 그런데 그게 왜 그랬냐면 네. 제가 고3 때 이 정도면 너무 잘 그리는 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그날 레슨 때 야, 악보 좀 잘 그려라. 누가 네 정말요? 악보 채점이나 하겠냐 이러시는 거야. 네. 제가 그날부터 진짜 수업 시간 내내 그 서예할 때 이거 연습하잖아요. 이거 네. 연습했어. 싹 이거. 싹 기두 이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곡가 학생들이 사보를 하면 악보만 딱 보면 이거 누구 악보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요즘에 그 사보 프로그램 피날레나 시벨리우스로 하시는데 네. 어떤 게 더 편하세요? 확실히 그 음악 작업을 할 때 악보를 그릴 때는 훨씬 시벨리우스나 이런 사보 프로그램이 좋고요. 어떤 점이 더 좋나요? 일단은 수정이 되게 이제 쉽고 수정이 쉽다. 순간순간 소리를 듣기가 좋고 아. 그냥 내가 쓰고 바로 플레이를 하면 되니까 소리를 듣기 좋고 어차피 손사보를 해도 예를 들어 스트링 퀄텟을 손사보로 썼다. 파트보 어떻게 줄 거야? 파트부터 따로 그려야지. 근데 파트보는 그냥 쭉쭉쭉 출력이 되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대가 선생님들 중에는 나는 오케스트라 곡을 써도 손으로 쓰고 파트보를 줄 땐 다시 사보하면서 내 곡을 점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건 나는 종이 악보를 안 써. 하지만 연주자들은 종이로 악보를 봐야 된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 일단은 스트링 퀄텟 4명인데 다 검은색 옷 혹은 의상을 맞춰 입고 악보를 두고 활을 맞추고 연주를 하는데 한 사람만 종이 악보가 아닌 태블릿으로 이렇게 악보를 넘긴다거나 불이 어스름하게 꺼져가지고 다 어둑어둑해졌는데 이 사람은 불이 번쩍해서 얼굴에 빛이 비친다거나 뭔가 빛이 비친다나 빛이 비친다고 하죠. 정확한 발음. 아무튼 뭔가 그 통일성에서 조금 떨어지고 우리가 하는 음악이 어쿠스틱 음악이잖아요. 피아노도 그렇고 바이올린도 그렇고 그 음악 회장에 전기가 턱 하고 나가서 아주 껌껌한 상황이 돼도 눈 감고도 연주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어쿠스틱 음악인데 악보를 이 전원이 들어가야 되는 태블릿으로 본다라는 게 약간 좀 이질감이 있지 않나. 이질감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전기가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그런 악기와 곡들, 손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21세기에 사실은 저희 공연장도 이제 전기로 불을 켜고 그리고 이제는 악기들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태블릿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반영이잖아요. 저희가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바뀌는 것도 바뀌는 거에 저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그런 선택이기도 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일성, 이렇게 보여지는 어쿠스틱한 그런 통일성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동감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주자들이 어떤 사람은 악보를 탁 넘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페달을 밟는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조금 연주를 감상하는 측면에서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21세기에 특히 저는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아마존 열대우림이 이런 게 되게 없어지는 가운데서 종이 펄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 사면은 저희가 나무를 정말 수십만 그루를 저희가 이게 수십만 그루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낄 수 있는 어떤 환경 보호 차원에서 네 너무 같나요? 아니요. 너무 매력적인. 근데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저희 보면대가 좀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대가 좀 너무 넓어서 악기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가린다. 그러니까 물론 악보를 다 외워서 하면 좋겠지만 맞아요. 뭐 스트링 퀄텟도 그렇고 뭐 이렇게 반주를 할 때나 할 때도 악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 태블릿은 조금 이렇게 슬림하니까 이 태블릿 전용 스탠드를 놓고 연주를 하면은 연주자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 과도기가 또 넘어가면 이제 저 사람은 또 태블릿으로 보나 보다. 저 사람은 또 약간 고전적으로 종이 악보를 보나 보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어쿠스틱 악기를 한다고 해서 굳이 뭐 종이 악보를 꼭 봐야 되나? 글쎄요. 저는 왜 이 종이 악보가 감성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그 두 분 이제 피아니스트니까 학생이 처음 레슨을 받으러 온 거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 연주해 볼게요 라고 아이패드를 아니다 이렇게 태블릿 PC를 딱 꺼냈어. 그래서 첫 레슨인데 얘가 이러면서 연주를 하는 거야. 그것과 이렇게 스포 그래서 딱 펼쳤더니 이렇게 여기 막 테이프도 막 오래 붙여가지고 너덜너덜해져 있고 여기 해져 있고 얘가 참 악보를 많이 넘기고 많이 했구나 막 표기 돼 있고 늘어져 있고 네. 이 감성과 감성, 네. 약간 차이가 좀 있잖아요. 예. 핸드폰으로 찍었던 이런 사진들은 사실은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 예전에 찍었던 것들. 소중함이 조금 사라지는. 네, 그래서 거죠. 학생이 태블릿으로 악보를 갖고 온다. 그러면은 저는 별로일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네. 물론 저는 작곡할 때는 학생이 손으로 그린 악보보다 노테이션 프로그램 파일을 보내주는 게 편해요. 근데 이럴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시벨리우스라는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시벨리우스랑 피날레가 양대 산맥인데 시벨리우스를 쓰는 학생이 파일을 보내주면 내 거에서 바로 열리니까 레슨이 너무 잘 돼. 내가 수정도 해주고 네네. 사운드도 들어보고. 근데 피날레로 보내주면 이걸 시벨리우스로 변환해서 열어야 되는데 거기서 악보가 좀 깨져요. 그러다 보니까 피날레를 쓰는 친구하고는 소통이 아무래도 시벨리우스 쓰는 친구들보다 안 돼. 종이라면 사실 똑같이 뭐 크게 그렸던 작게 그렸던 좀 어둡고 하던 똑같이 될 텐데 프로그램을 쓰기 시작하니까 내 프로그램 선호도에 따라서 완전히 그 갈려져 버리는 거예요. 레슨 선생님은 샤오미를 써. 학생은 아이패드를 써.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야 이거 왜 안 써지니?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 샤오미 준비해와라. 이렇게 되면 이제 학생이 오늘 누가 레슨 받는 날이지? 오케이 샤오미 꺼내고 누가 레슨 받는 날이지? 아이패드 꺼내고 이런 날도 오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연주자의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가끔씩 그런 연주가 있어요. 연주자가 10명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2곡씩 부르면 20곡을 연주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다 리허설을 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당일날 만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다 종이 악보를 카피해서 가지고 오시면은 연주 당일날 멘붕이 오더라고요. 피아노 위에 종이 악보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런데 다 소통으로 이제 카땡으로 이제 PDF 파일 같은 걸로 변환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안에 모든 걸 저장시켜 놓고 정리를 해서 너무나 손쉽게 찾아서 연주를 할 수가 있고 그 많은 악보들을 막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이것만 딱 있으면은 굉장히 간편한 어떻게 보면은 편의성을 조금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태블릿 PC로 악보를 보는 것이 맞아요. 훨씬 더 편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연주가 이제 많다 보니까 악보를 이 연주할 때는 요거 챙기고 요걸 때 요거 챙기고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날은 잘못 갖고 가는 거. 그러니까 왜 종이 악보 넣는 파일 있잖아요. 네. 검정색 파일이 다 똑같잖아. 그래서 앞에 곡만 보고 이 파일이구나 갖고 왔는데 첫 번째 곡은 쳤어. 두 번째 곡을 넘겼는데 그 곡이 아닌 거야. 어떡해. 그럼 연주자한테 사인해.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악보를 이렇게 넣잖아요. 물론 저희가 책으로도 갖고 다닐 수가 있는데 책은 너무 두꺼워. 만약에 20곡이면 20권이면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곡마다 피스를 갖고 다녀야 되는데 난 분명히 똑바로 껴놨는데 누군가가 내 악보를 떨어뜨려가지고 다시 악보를 껴놨나 봐요. 열심히 연주하고 있었죠? 악보를 딱 넘겼네? 악보가 거꾸로 붙어 있는 거야. 순간,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막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 아이패드를 보면서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직 과도기라 이게 태블릿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태블릿도 저는 불안해요, 사실은. 저는 살면서 이 태블릿으로 사고가 딱 2번이 나봤어요. 한 번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 우스갯소리로 이걸로 블루투스처럼 해서 파일을 보내는 기능이 있잖아요. 연주 중에 누가 그런 거 보내면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가끔씩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악보를 넘겼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2번 넘겼는데 또 안 넘어가길래 저는 제가 그 곡을 외우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못 외우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악보, 이게 종이 악보를 옆에서 넘겨주는 사람이 실수로 뭐 떨어뜨린다거나 이러면은 관객들이 보고 판단이 서는데 저 혼자 이러다가 안 넘어가니까 이게 마치 제가 실수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한 번은 에러가 나서 넘겼는데 3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던가 아니면 렉이 걸려서 했는데 안 돼서 또 한 번 했더니 2페이지가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자기계니까 사실 네. 무슨 일 때문에 맞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 영민쌤 같은 경우는 손으로 넘기시는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페달을 밟아서 넘기는 경우가 네네. 많이 있잖아요. 이 페달은 블루투스로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블루투스 연결되다 보니까 내 악보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 그냥 자기는 열심히 연주하고 있는데 악보가 갑자기 넘어가. 오, 뭐야 이거. 헬스장에서 그런 경우 있어. 그 헬스장 뛰는데 내 앞에 거 TV 바꿔야지. 리모컨 하면 옆 사람 그 채널이 돌아가는 거야. 아니 나 열심히 나는 뭐 이렇게 UFC 이런 거 보고 있는데 갑자기 6시 내 고향으로 맞아, 바뀌어. 맞아. 그러면 그냥 뭣도 모르고 왜 이러지? 이거 뛰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바꾸면 옆에 사람이 또 바뀌어. 막 서로 바꾸는 거지 이거. 그런 일 있구나. 그런 것도 네.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종이 악보는 그래도 빛을 흡수하잖아요. 근데 조명을 잘못 쓰면 이게 화면 때문에 아예 악보가 반사가 돼가지고 아예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거기 또 저는 하나의 사실 큰 단점 중에 하나라면 저는 라식 수술을 10년 전에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8년 동안 되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제가 태블릿 PC를 쓴 지 3년 됐는데 그 3년 동안에 시력이 나빠져서 다시 안경을 끼고 다니는 그런 약간 불행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이 편의성이 너무 저한테는 적응이 된 나머지 저는 오히려 종이를 넘길 때 나는 소리가 굉장히 거슬릴 때도 있고 특히 무슨 예술 가곡, 연가곡 같은 경우에는 종이 넘기는 거는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많이 안 들고 다녀도 되니까 너무 편한 게 제가 이제 얼마 뒤에 베토벤의 한 악장을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이 이 태블릿에 악보가 없어가지고 그 두꺼운 헬레 악보를 꺼내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거기서 8페이지만 연주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그래도 피아노 악보가 아닌 다른 단선율 악기들, 뭐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악보들은 사실은 몇 장 안 넘겨도 되잖아요. 네. 몇 장 안 넘겨도 되는데 피아노 같은 경우는 양손으로 치고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발로 또 넘겨야 되는데 왼쪽 발은 또 소프트 페달 또 밟고 또 음색을 미세하게 네. 예민하게 조절하고 있는데 소프트 페달 띄어서 이것도 눌러야 된다는 게 이게 또 굉장히 또 부담이 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태블릿으로 보는 것을 저도 선호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서 태블릿으로 보는 연주를 한다 그러면 집에서도 왼쪽에는 구두 신고 이거 넘기는 연습을 하면서 연습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태블릿으로 악보를 보기 시작하면서 어떤 것들이 좀 이제 아쉽냐면 왜 빠른 곡 칠 때는 악보 이렇게 빠르게 탁탁 넘기고 느린 곡 칠 때는 느리게 악보를 넘겼던 그 어떤 호흡들 그리고 우리가 넘돌이 넘순이라고 불렀던 페이지 터너들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이렇게 넘겨주면
그 페이지 터너와 연주자들 간의 어떤 그 맞아요. 미묘한 호흡 이런 것들이 어쿠스틱 음악을 듣는 재미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연주하는데 계속 저 악보를 넘기는 어떤 호흡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보이니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슈베르트 겨울나그네라고 하는 연가곡을 쭉 네. 이제 연주를 하는 거기에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넘도리로 선생님이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네. 갔어요. 갔는데 반주자 분이 외국 분이셨던 거예요. 말을 소통이 안 되잖아요. 뭐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겠죠. 근데 못 알아들었겠죠, 저는. 근데 연가곡이니까 끝나고 나면 뭔가 여운을 남기고 그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넘기려고 옆에 앉아 있다가 악보를 보고 넘기려고 딱 일어나는 순간 이 반주자가 나한테 딱 이러는 거야. 음악이 아까 저 얘기했던 거 음악이 끊어지니까 아직 일어나지 마. 뭐 이런 거여서 일어나다가 멈췄어. 기마 자세로. 기마 자세로. 기마 자세로. 3분 동안 계속. 프랑스 영화 중에 페이지 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떤 영화냐면 이제 어떤 여자 그 피아니스트가 오디션을 보는 중에 어떤 교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호흡을 놓쳐서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 교수의 페이지 터너가 돼서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다음에 이 여자를 배신하는 그런 복수극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갑자기 복수. 되게 무섭죠. 이 그 학생이 이 선생님의 페이지 터너가 돼서 너무 호흡 잘 맞고 페이지 터너가 단순히 페이지만 넘기는 게 아니라 음악의 흐름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친구랑 연주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서로 이렇게 뭐라 할까 마음을 키워간다라는 그런 이제 영화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터너가 주는 음악적 도움들이 많은데 태블릿으로 가게 되면서 태블릿도 옆에서 페이지 터너를 네. 해줬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이폰과 아까 또 스마트폰으로 옆에 앉아서 이렇게 넘겨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거는 블루투스 연결해서 무대 뒤에서 이렇게 네네네. 하는데 이게 사실 너무 좀 불안해. 그러니까. 예, 블루투스라고 하는 게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되게 맞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과도기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이 악보로 맨 처음 음악을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 이 전자기기가 그 무대에 있다는 거에 대한 사실 반감을 가진 분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서로 더 적응되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상용화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블릿이나 뭐 종이 악보나 어떻게 뭐 선호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죠. 네. 근데 저는 둘 다 보는 스타일이에요. 연주는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연주는 안 하기 때문에 작곡으로 보면 일단은 오선지에서 떠나게 되면 또 많은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답을 줄 것 같고 누군가가 이제 아마추어 분께서 그럼 저는 종이악보로 연습을 할까요? 태블릿으로 연습을 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종이악보를 일단 보기 시작하셔라. 그래서 그 종이에 대한 어떤 감각, 이 감성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편의에 따라서 태블릿 PC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민 쌤은. 저도 사실은 종이 악보를 쓰는 공연도 굉장히 많은 편인 게 양손을 치다 보면 넘길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페이지 터너가 필요하고 하지만 아마 그 페이지를 넘기는 것도 또 살짝 바뀌어서 더 편해지지 않을까. 사실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연주자의 또 거기에 맞춰서 변화해 나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보면대 없이 그냥 투명 화면에 악보가 나만 보이는 악보를 이렇게 그런 세상도 오겠죠. 그렇죠. 먼 미래 도시에 먼 미래 도시에. 그냥 보면 돼.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악보 없이 그냥. 네, 그냥 보면 돼.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네네네. 같아요. 종이 악보냐, 전자 악보냐였습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토론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저희 더 신박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테 TV 주요 사마음 우리는 미래도 시.